수익의 문을 열어주는 비밀번호 4848. 지금부터 시장의 핫 종목들의 살 때와 팔 때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타이밍 저격수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준비되셨나요? 네, 타이밍 저격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핫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이번 주 LG에너지솔루션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시장 예상치를 훌쩍 상회를 하면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는데요. 네. 3분기 잠정 실적에서 매출은 8조 2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300억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7.5%, 영업이익은 무려 40.1%나 급증을 했습니다. 네. 영업이익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상회하는 데에는 미국에 대한 비중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를 이번에 톡톡히 좀 입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한 세제 혜택 액수가 무려 2,15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는지 여부를 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자들의 좀 마음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매도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일까요? 김호영 대표님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바이를 들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분석하는 것도 맞고 이번에 사실 예상 외의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저도 셀이냐 바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2차 전지 성장성 이 측면을 좀 더 우리는 무게감을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실적을 보면 유럽 지역 배터리 수요가 다소 둔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력 시장은 북미 지역입니다. 북미 지역 내 전방 산업인 전기차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세계 1위 자동차 생산 기업이죠. 일본 도요타로부터 연간 20기가와트시에 달하는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도 수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래 실적도 대비를 하고 있고 성장에 대한 발판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역시 중요한 승부처는 미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최근 미국 공장의 인건비 상승 등의 악재가 또 출현을 했는데 이 부분과 미국 고객사의 신차 출시 및 4분기 출하량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전망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핫 종목 두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후에 대장주 자리에서 내려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번 주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을 좀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추세 전환으로 봐야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김호영 대표님의 대응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이를 들어주셨는데 좀 추세 전환으로 봐도 될까요? 이것도 역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죠. 네.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이 성장주들이 상승하기엔 굉장히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매수하기에는 매력적인 구간 역시도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가 하반기 로봇주들의 가장 큰 이벤트였습니다. 상장하면서 이벤트는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이슈를 또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이후 우리 시장의 급격한 조정 구간 그리고 9월 내내 하락을 보이면서 로봇주 역시 이 조정을 직격탄으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로봇주의 이슈는 이번에 가장 큰 이슈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었지만 이거 이외에도 앞으로 꾸준히 나올 거고요. 성장성이 무한한 만큼 지금은 좀 하락을 하는 구간이지만 회피하기보다는 매력적인 가격 구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성장성이 무한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이 질문을 또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여쭤봤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네,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냐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냐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앞으로 상당히 이 질문도 많이 받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금은 한 표를 좀 주겠습니다. 의외인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장주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존의 대장주였고요.
시가총액 1위가 두산로보틱스가 상장 이후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두산로보틱스로 바뀌면서 대장주는 두산로보틱스가 됐지만 시세적인 부분, 그러니까 주가의 탄력성 부분은 아직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동로봇 1위 기업은 두산로보틱스이지만 레인보우와는 이제 분야가 좀 다릅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협동로봇이 아니고 삼성전자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웨어러블 의료용 로봇으로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두 종목 모두 아직 실적이 좀 미진한 상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흑자 전환은 좀 요원한 상황이고 앞으로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두 종목 모두 성장성을 바탕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레인보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 대주주로 올라서면서 하반기 이제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로봇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삼성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적인 탄력 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세 번째 종목, 바로 비올입니다. 급등 후에 쉬어가는 듯했던 비올 주가가 이번 주에 다시 들썩였습니다. 올해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매수 타이밍일까요? 매도 타이밍일까요? 김호영 대표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바이를 들어주셨는데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 봐요. 일단 실적적인 면을 우리가 또 놓칠 수는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은 좀 주가가 또 많이 하락을 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시장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고 세계 1위의 미용업체인 인모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어저께 좀 폭락을 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실적을 하향 조정하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실적 포인트를 잡고 하락했다는 게 좀 문제지만 비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실적 컨센서스에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네. 비올의 최근 조정은 시장 환경과 그간 주가가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9월 조정으로 인해서 어차피 지금은 내릴 만큼 내렸고 이제 지지 라인을 또 구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이 이제 좀 더 봄을 또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비올 역시 미용 의료기기로서 중국 소비재 관련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고요. 최근 하락폭은 역시 가격 메리트를 제공해 주는 데는 또 일조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구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남녀노소 누구나 갖고 있을 텐데요. 그만큼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대표님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클래시스도 있고 정말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저도 역시 탑픽은 비올입니다. 오. 왜냐하면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테마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테마와 성장주를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에선 대장주를 보는 게 맞는데요. 일단 대장주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의 비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비수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기대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번 3분기 추정 매출액이 전년 대비 무려 40%나 증가한 106억 원. 와. 영업이익은 훨씬 더 놀랍습니다. 51%나 증가한 네. 5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엄청난 영업이익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래 20%만 돼도 마진율이 20%만 돼도 굉장한 건데 50%라는 것은 엄청난 영업이익률입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주력 상품인 실펌 X가 출시 5년 차인데 이 소모품 매출이 특히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올 같은 경우에는 이 소모품을 직접적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유통 마진을 굉장히 많이 남길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91억, 그리고 올해는 128억, 내년에는 208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소모품 매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만나볼 마지막 종목, 바로 흥구석유입니다. 최근 흥구석유가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 중동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국제유가 목표가가 150달러까지 나오는 등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흥구석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등 석유 도소매 업체들이 급등을 보였는데 이 석유 도소매 업체들은 항상 중동 분쟁이라든지 감산 등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급등세를 보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동 무력 충돌을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신고가 랠리를 보여준 흥구석유, 계속해서 상승 행진이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명쾌한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종목은 셀을 들어주셨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탄력적이고 아마 시장이 좀 더 하락을 한다면 주가는 더 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을 들인 이유는 네.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하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유가 상승이 이 영업이익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유가가 상승하거나 유가가 하락하는 데에 따라서 민감하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한마디로 테마성 시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은 S-오일과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국제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고유가가 지속이 되면 인플레이션은 증가하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증가를 하게 되면 고금리 환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수요 부진으로 악순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더욱이 무력 충돌로 인한 유가 급등, 좀 부정적인 이슈잖아요. 네. 제가 또 부정적인 이슈에 반응하는 테마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네. 확전되기를 바랄 수는 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확전이 되어야 더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흥구석유, 뭐 이런 중앙에너비스 이런 석유 유통업체들은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시고 보유하고 계시다면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호영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필살기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Thought nothing could surprise you. You thought you'd seen everything, but you never saw me coming. All eyes on me, ready or not.